안녕하세요. 파티쇼입니다. 빵형입니다. 네, 입이 파티쇼로 많이 배워가지고 오늘은 그 SI와 SM 중 어디로 첫 직장으로 선정을 해서 취업을 하느냐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누군가는 SI로 취업을 하라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SM으로 취업을 하라라고 합니다. SM으로 취업을 하라고 하는 거는 SM이 보통 시간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바쁠 땐 바쁘고 바쁘지 않을 때는 마냥 한가하고, 그리고 빨리 퇴근을 종종 할 수 있어서, 물론 그 수정된 소스들을 반영할 때 그 야근이나 아니면 새벽에 하는 데도 있어요.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 일부 좀 널널하게 좀 프리한 시간을 자주 갖는 SM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보고 SM에 가서 한가하니까, 나름 여유도 있고 하니까 SM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스들 보고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스터디 그룹이나, 그러니까 주말이나 저녁 업무 이외의 시간에 스터디 그룹이나 세미나, 학원 등을 이용을 해서 자기 개발을 더 해라 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SI로 가서 SI는 신규 프로젝트고, 대체적으로 통합, 고도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쨌거나 SI를 가게 되면 최신 기술을, 보통 보편화된 최신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SI에 가서 야근해가면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혼나가며 밤새워 가며 주말 출근해 가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경우는요, SI를 가서 굴러먹으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는 동생들이나 고민 상담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SI에서 굴러먹어라. 그것도 젊었을 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SI에서 개발된 소스들이 신입사원들이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개발자들이 투입돼가지고 개발한 소스들이에요. 이 소스들을 보편적으로 학원 나온 학원 출신의 개발자들, 신입 개발자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소스들을 과연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안 그럴걸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딱 들어갔는데,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개발된 시스템부터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까지 정확히 찍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깊게 찍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EJ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러치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고요. 스프링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서블릿 방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원 출신들 혹은 대학 출신들 다 어디까지 공부해요? 서블릿 공부하겠죠. EJB 안 할걸요? 스트러치 안 할걸요? 스프링 그것도 최신 버전 했을걸요? 3.5 스프링 3.5 스프링 2.5. 옛날에 제가 진짜 은근히 최범균이라는 이분의 책을 은근히 많이 샀는데, 2.5 이 책을 보면은 재밌는 게 스트러치하고 연동해서 쓰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스프링하고 스트러치하고 같이 연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약간 좀 화면에서 붕괴하는 부분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스트러치하고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얼핏 딱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책이 아니었나? 뭐 아무튼 스프링 2.5는 스트러처와 같이 썼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뭐 중급 이상 개발자들이 구현해 놓은 소스뿐만 아니라 쿼리들, 패키지, 프로시저, PLSQL, 펑션 이런 것들 볼 줄 알아요? 볼 줄은 알죠.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죽어날걸요? 예를 들어서 패키지로 되어 있다. 오라클의 패키지에 패키지 단위로 뭐 프로시저가 개발되어 있다. 이거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테이블 구조 다 분석하고 ERD 다 볼 줄 알고 이래야 될 텐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SM으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SI로 들어가면 그 등급에 걸맞는 그 업무를 주죠. 그 등급에 맞는 업무를 하는데 이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참들 많잖아요. 고참들한테 질문해가며 도움 받아가며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실력도 늘고 해요. 대신 야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경험, 프로젝트 경험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I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실력이 부쩍 늘어나고 어떤 SI를 가게 돼도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SM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SM으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직급도 뭐 대리예요, 대리. 근데 대리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어요, 계약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본사에서 야, 너 이제 나와. 거기 철수하고 자, 이제 SI 프로젝트 가자.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멘붕이 오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학원을 끊게 되고, 뭐, 세미나 정보 알아보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책 막 사보고, 뒤늦게 이제 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M을 하면서 남는 여유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하죠. 너무 한가하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나태해지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SI에서 일을 하면 더 실력이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턱대고 SM 가서 그 일을 하고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막 개발해 놓은 소스 분석해서 자기 거로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뭐 주말이나 뭐 업무 종료 이후 퇴근 이후 시간에 공부를 해라.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역시 제 개인 채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자 3일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이 업무를 이러이러한 업무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업무를 3일 동안 해야 돼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업무를 줬잖아요. 거기서 마냥 공부하라고 시간을 줄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꽃 같은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뭐 공부하면서 회사에서 월급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SI 가서 좀 고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SI 하던 사람을 SM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SM을 하던 사람 보고 SI를 하라 그러면은 두렵죠. 프로젝트 하나밖에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첫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SM으로 가야 할지 SI로 가야 할지. 저는 SI를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